이분이 여기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된 거죠. 세계일보가 갑자기 정윤회 국정 개입설을 보도합니다. 특종이에요, 특종.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 씨가 흔히 언론이 문고리 혹은 십상시라고 부르는 비서 3인방을 통해서 국정을 좌우지한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세계일보의 특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타기가 됩니다. 이게 며칠 있다가 어떻게 물타기가 되느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그때까지는 우리는 누군지 몰랐죠. 사람과 박관천 경정이란 두 사람이 공모해서 대통령 기록물 등 공무상 비밀을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빼돌렸고, 그리고 그 정윤회 씨 관련 내용은 찌라시고, 그리고 그 찌라시를 조 비서관이 박경정에게 지시해서, 개인적으로 지시해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내용은 찌라시고 행위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물타기가 됩니다. 정윤회 씨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의 사건이 갑자기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과 경정이 몰래 뭔가를 빼돌렸다. 국기문란이 일어났고 내용도 허위다. 검찰도 그대로 기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이제 이 당사자인 조응천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문건은 당시의 비서실장인 김비춘 비서실장 지시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내 일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박지만 씨에게 주의 촉구하며 전달하였다. 이것은 직무다. 할 일을 했다 이거죠, 자기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원래 할 일 한 거 맞네. 무죄 땅땅땅 됐어요. 1심, 2심 둘 다 무죄 났는데 검찰이 다시 또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져갔죠. 대법원까지 가져갔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청와대에서 이 집 주인이 되었어요. 횟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이 집 주인이 되었고, 이 집 주인으로 쭉 살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서 여기 불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검장,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 서울대, 국정원 특별보좌관, 국정원장, 그리고 김현장의 변호사,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으로 보수 엘리트 정통 코스를 쭉 달다가 이 집주인이 된 거예요. 이 집주인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같은 놈을 잡던 분이죠. 나오시는 분들 다 당선 사진을 찾아보거든요. 순간을. 당선 사진을 찾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 이분은 우리 건데. 그렇게 좋으신가요? 아이, 딴 걸로 좀 돌립시다. 요 사진을 내내 걸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선 순간이 그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좀 낯날랐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좋아하죠. 당연히. 모두 다 선거를 고생합니다. 당선된 사람들도. 고생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당선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보실 거아니에요. 그죠? 정치할 거를 상상을 못했지 당선될 건 상상했죠. 상상을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이 정도로 좋던가요?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요 한 10분 전에 저보고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아, 그랬죠. 제 보좌관이. 몇백 표 차이, 그것도 마지막 투표함 뒤집혔어요. 모든 투표소 다 깠는데 네. 한 600개 졌다고. 졌다고? 근데 밖에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네. 그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마지막에 그 투표함 하나를 덜 깐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뭐 하나 남았대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네. 난 뭐 아까도 잠깐 있으라 그러니 난 계속 잠깐 그냥 있는다. 근데 뭐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에 투표하면 다 깠는데 하나가 남았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 신뢰를 잘 못하죠. 어. 너무 큰 실수 아닙니까? 네. 후보한테 졌다고 단정적으로. 네. 발표까지 했었죠 그때. 아니요, 발표가 발표는 안 아니고 했나요? 그 순간 같은 건물을 저 1번, 아니, 새누리당 후보가 쓰고 있었고, 네. 우린 그 바로 밑에 건물, 층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잘못 졌나 봐. 부실 건물인가 봐요. 뭐, 쿵쿵 울리고 난리가 났어. 거기는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하고. 연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제 보좌관은 저한테 와서 졌다 그러고, 위에선 쿵쿵대고. 네. 그러니까 뭐, 야, 이 뭐냐, 이거. 그런데 갑자기 5분 있다가 하나 남았다. 투표하면.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그러다 한 1분 지나더니 한 50개 이길 것 같대. 어? 아까 600개 졌는데, 그럼 그 마지막 게 몇 개 남았냐? 그러니까 1,500표가 남았대요. 네. 1,500표를 가지고 600표 이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50표 정도 이길 것 같다고. 그래? 아니, 못 믿겠어, 너. 근데 좀 이따가 한 200표 이길 것 같아. 그게 이제 1분 상관으로 계속. 예. 총 결과적으로 몇 표를 이기셨어요? 249표.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죠. 그리고 상대 후보께서는 뭐 쿵쾅쿵쾅 대고는 그 당선증 받으러 이미 출발하셨고. 그때는 굉장히 잘했겠어요, 정말. 예, 그게 나중에 두고 보니까 사전투표함인데 관외. 아, 즉 이제 뭐 남양주에 주소가 있는 분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셔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우편을 가야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꺼내는 투표함보다는 좀 귀찮으니까 제일 뒤로 밀어놨나 봐. 근데 이 멍청한 우리 쪽도 까먹고 저 1번 당도 까먹고 다 털었다. 저쪽에는 만전하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그 사전 투표함을 여기 그 파파이 시청자들 중에 직접 시민의 눈으로 남양주로 가서 찍힌 거 아십니까? 진짜요? 네. 오! 저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그 사전 투표함 그 함을 24시간 5일 동안 지켰어요, 저분들이. 예.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하고요. 우선 저부터 이야기부터.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왜 넘어가셨어요? 식당 하는 게 참 다 좋은데, 꽁수를 얻어먹고 다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게 손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구 보자 그러면 안 봐 그러고, 뭐 안 나가면 되는데, 손님 들어오면 쫓을 수가 없잖아요. 오시는 분, 네. 뭐 손님이니까. 뭐 빤히 알죠, 뭐 때문에 오신지. 만약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으면은, 저는 아주 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하기가. 예, 뭐 시켜줄게. 어. 뭐 됐다고 가시라고. 근데, 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어떻게 해달라, 자꾸.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지하철, 통로가 있는데, 요 앞에 뭐 거린이 있다 봐요. 네. 한 사흘 정도 그냥 지나면, 나흘 정도쯤은 미안해서라도, 뭐 다만, 뭐 5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줄 것 같아. 거듭되면은 사람이 나중엔 참 공색해지고, 예. 뭐 지금 조건이, 문재인 대표와 거린과의 관계. 적선했다는 건가요, 적선?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는 마찬가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와서? 야당 마음에 안 들 줄로 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냐. 그 강한 야당 될 수 있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 왜 하필이면 나냐. 나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당 체질로는 이번 총선, 내년 대선 아무 희망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내 분위기를 좀 바꾸고. 문재인 전 대표 의도는 그러했을 게 당연한데 네. 본인이 그걸 어느 순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할 수 없다 나가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 눈을 한 너댓 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좀 환장합니다. 예. 아니, 거절하는 게 되게 하여 그 나쁜 짓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슴 같은 눈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눈이 무서웠다. 독수리 같은 눈이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말씀하시는 보지 분. 어느 쪽이세요? 아니, 사슴이에요. 사슴이 아, 진짜. 진짜. 그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사모님들이 정치를 반대한단 말이죠. 아니, 반대하죠. 엄청 네. 반대하죠. 사모님을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결국은 제가 어쩔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네. 내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뭐 와이프는 당장 이혼하자 그러고. 아니, 뭘 미쳤냐고 그랬겠죠. 미쳤냐. 뭐 구속영장 들어가고 생쇼를 하더니 이제 나 식당 아줌마 시키더니 뭐. 안 돼. 네. 근데 뭐 제가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있고 안 되겠습니다. 직접 설득하십시오. 아니 문재인 대표하고 사모님하고 만났어요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러브샷까지 했는데 뭐. 사모님은 왜 설득됐어요? 눈 때문에. 사모님이 뭘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면서 하자고 그러던가요? 긴 말 안 했어요. 딱 만나서 이제 일단 눈에 감전이 되고. 눈에 감전이 되고. 저한테는 별소리 다 하더니 움찔움찔 하더만은 네. 뭐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그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한 26년 써보니까 괜찮은 놈입니다. 근데 허튼 데 쓰지 말고 제대로 써주세요. 예. 그러면서 러브샷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깜이든가요? 대통령을 보셨잖아요,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때. 여러 모셨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 네. 그때 뭐 선임 행정관이 없지만 어쨌든 2급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여러 번 뵐 기회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 자료, 하문 자료 그 써드리고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원탁에서 밥 먹을 때 병풍 뒤에서 이제 그 우리 드린 거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쳐가지고 각 부처에 지시할 사항 또 만들어서 내보내고. 네. 근데 딱 보면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심지어 대통령 되고 나면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MB도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게 보여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후광이 보인다고요? 예, 예. 네. 대통령 효과로. 네. 예. 네. 좀 달라요. 되시고 난 다음엔. 네. 뭐 DJ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정말 부처님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네. 뭐 문 대표 아직은 뭐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부처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까면 되는 것 같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를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본인이 보시기에 까면 되는 것 같다 보세요? 일단 외모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차차 이제 또 다시 모셔서 여쭤보기로 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 이 엘리트 코스를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서관이 됐고, 한순간에 사실은 휴지처럼 버린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그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니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있든 없든 그냥 버린 거예요. 그죠? 실제로 휴지처럼 버린 거. 양해를 구하거나 네가 좀 희생해줘라. 좀 도와줘라. 이번에 좀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니고 죽어!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는 꿈틀하면 안 되나? 뭐 그 압박감 되게 세죠. 뭐 공권력이 전속력으로 나한테 돌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죠? 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네. 또 아니래. 아니. 억울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죠. 억울한 네. 거는 그 이후에 네.
이제 먹잇감이 딱 생기니까 그 종편들이 네. 한 달 내내 씻고 뜯고 즐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잘 뜯어 먹었죠. 아이고 뭐 참 엄청 억울하죠. 그 진영에서 몰래 친했던 사람들은 포함하여 누구도 자기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럼요. 순간에는. 왜냐하면 가장 강한 권력이 내려치는데 누가 막아줘요. 대신. 그렇습니다. 예. 그 혼자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들여받아봐 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2014년 12월 2일인가 3일인가 네. 그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꿈틀거렸다고 또 되게 안 좋게들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 조선일보 일면에 났습니다. 일면 탑에 제가 한 서너 번 났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를 한 이유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조선일보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조선일보하고 했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셔도 제가 들이박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네. 글쎄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죽건 살건 간에 어쨌거나 이런 거는 알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셔야지 그거 아니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죽는 가치가 없지 않냐. 국정 운영 좀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그 비서관 3명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누구야? 정무비서관. 네. 그분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거 정모 씨하고 전화통화 한 번 안 했다는데 그 전에 나보고 왜 전화 안 받냐고 전화 받으라고 계속 그랬다고. 그럼 나 속으로 뭐 10년 동안 통화 안 했다면서 왜 그래? 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지. 아주 살짝 저항하셨네요. 살짝. 아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러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10년 동안 전화 안 했다던데 이거 뭔 소리냐? 그거 뭐 만난다는 거야? 전화한다는 거야? 그 조인트라도 까고 확인해 봐야지. 전화 이거 뭐 아주 작은 거지만요.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예. 네. 어쨌거나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신다면 의존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질 건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 외에 실제로 그 재판이 진행되고 하면서 내가 들여받아 버릴까? 응? 들어받으려면 영장 들어왔을 때, 네. 구속영장 들어왔을 때 그때 했어야죠. 억울하다. 이거 분을 풀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그거 깐다고 해서 그게 뭐 복수하는 겁니까? 어쨌거나 제가 몸담았고 모셨던 그런 뭐 최고 권력자고 그 정부인데 잘 가야죠. 저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세상이 좀 달리 보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력 집단의 어떤 비정한 걸 보고 났더니 직접 겪고 났더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든가. 왜냐하면 당해봤거든요. 아니 저 세상이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항상. 아니 글쎄 뭐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렇지만 좀 너무한다. 너무한다. 뭐 그 정도 생각했었어요. 예. 그러면 재미없죠?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조심스러우겠죠. 왜냐면은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당사자로서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심정을 저도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함부로 물을 수 있죠. 자 그럼 함부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를 아주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3인방은 정말 막강한가요? 권력이? 예. 막강하군요.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대신 예, 아니요만 묻고 더 묻지는 않을게요, 제가. 그러면 정윤회 씨는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과거형이에요.
현재까지 있느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아니, 과거형으로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지금은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몰아가네. 여기서 내는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뱉는 감탄사. 정윤회 씨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아셨어요? 그건 코멘트 안 할게요. 예. 노 코멘트는 무조건 예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횟집 간판 보여줬잖아요. 네. 별주부. 네. 원래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데 그 이름 상호를 정하면서 정윤 횟집으로 하려고 했다고. 저도 그걸 읽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정윤회 씨가 지금은 이제 청원을 나왔으니까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죠. 근데 거기 있을 때 정윤회 씨가 영향력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판단했느냐. 예, 아니요 답해 주세요 하니까 노코멘트 하셨잖아요. 예상했어요. 노코멘트는 무조건 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노코멘트를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영향력이 있었나요? 노 코멘트예요. 아우, 노코멘트 좋아. 자, 그러면은 이것도 예, 아니요. 그 사건의 본질은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의 대결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불거지게 된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의 어떤 힘 대결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지만 회장은 애초부터 뭐 그런 대결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정윤회 씨 입장에서 박지만 씨를 추궁하는? 아니, 애초부터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무슨 마주치지가 않는데 왜 그래? 그래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박 건가요? 회장은 예.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금도를 지킨 사람이에요. 박 회장이 거기 횟집에 종종 그 뒤에도 오셨잖아요. 요새도 혹시 선거 전후로 당선된 이후로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셨나요? 당선 이후로는 안 왔어. 요즘 장사 안 돼요. 어쨌든 그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승자는 정윤회 씨입니까? 어쨌든 정윤회 씨는 사실무근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아직까지는 조홍천이 승자죠. 계속 무죄 받았으니까. 그거는 지금에 이르러서 그런 거고요. 그 사건이 일단락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힘겨루기의 결과적인 승자는 정윤회 씨. 힘겨루기가 없었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힘겨루기가 없었다고 치고 그러면 어쨌든 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정윤회 씨잖아요. 아무 흠 없이. 아닌가요? 다 사실무근이고 국정 개입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근처도 가지 않았고.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일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우리 조홍천 있다? 니네 잘 못하면 하나씩 깔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뭘 갖고 있고 머릿속에 뭐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하나씩 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우 대표가 그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적으로 제대로 국정 운영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거는 이제 우 대표의 기대이자 뭐 경고이고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남들은 모르는 뭔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남들이 알면 놀랄 만한? 안 가르쳐줘. 예, 아니요로 답하시는데 새로운 답변을 안 가르쳐줘요. 그것도 역시 예로 간주하겠습니다. 딴 거 합시다. 재미없어. 아니, 여기는 통과하셔야지. 근데 제가 어렵게 질문 안 하잖아요. 단답형으로. 오늘 안 사시는 힘이 세다. 실제. 그죠? 정윤회 씨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노코멘트로 우리가 해석해서 유추하는 그 이상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왜 그래? 알지만 상관은 없죠. 앞으로 이제 차차, 앞으로 자주 나오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어쨌든 정치 입문을 하셨으니 본인이 혹시 이제 다음 정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선에서의 역할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이게 유권자 표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조홍천 아유 예뻐 당선시켜줘야지 이렇게 표를 준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어쨌건 고기 너무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저는 많이 이겨본 놈입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역할이 뭡니까? 고기를 이길 저도 수 있는 쪽으로 잘 리드를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예. 그게 이제 뭘? 그 정도 답변 아무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쪽이 지난 대선 때를 반추해 보면 또 역시 그 뭐 여러 기관들에서 또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뭐 일을 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예를 들면 예. 예. 그런 걸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죠. 그쪽은 선수니까. 네네. 어. 제가 뭐 국정원장 특보를 했었기 때문에 예. 대충 보면 저도 하려 그러는구나 압니다. 대충 보면 예. 대충 어딜 보세요? 같이 좀 보게. 그때 누가 국정원장 하던 시절이었죠? 김성호 원장이요. 김성호. MB 때 초대 국정원장. 원세훈 직전에. 이거는 제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파파이스가 100일장을 시작했거든요. 보수의 이런 대선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유추해서 계속 그려나가는 시나리오. 대선 집권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보통 언제나 있어왔고 네. 뭐 있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전제부터 지금 어그러지고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제대로 다시 잘안 짜야 될 맞는 것 것 같아. 같다. 다시. 네. 혹시 본인이 들어본 시나리오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냥 게스하는 시나리오는 있죠. 게스. 응. 영어입니까? 청바지지. 본인이 청바지 하는 본인이 청바지 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건데요? 지금도 아까면 재미없으니까. 네. 예. 나중에 맞죠. 점점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때. 자, 오늘은 맛백이니까. 예. 네. 아니 뭐 그냥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제가 이거 보고 우리 과구나 자주 불러야 되겠다 생각이 아니 좀 바꿔 이거.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요. 바꿀 것도 없죠. 그러면 정치는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이번에 4년을 해야지. 일단 이 4년을 하는데 예. 더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재선 3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뭐 너 안 하면 나 자살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걸 별로 아직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초선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건데 김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무성 전 대표. 예, 새누리당 대표였죠. 예, 김무성. 평가입니다. 예. 세대죠 뭐. 예. 세대죠. 이건 결과고.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예, 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고 너무 이 생각이 많으셔서 잔머리라는 건가요?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정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잔머리 아니에요? 예,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묵묵부답? 맞답니다. 그보다 뭐 정치 경험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러신데 어쨌든 허당이죠. 예. 딱이죠. 크게 먹이시네. 자, 오세훈 전 시장 전 의원, 오세훈 씨는요? 글쎄 스타일로 먹으려다가 결국은 펀더멘탈이 좀 딸리는 거 아닌가 요번에 안 되신 거 보니까. 스타일로 먹으려다가 이번에 펀더멘탈이 딸린 게 드러났다? 요번에 안 되신 거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펀드멘탈은 무슨 정보인가 이게? 폼 쟀는데 기초 체력이 딸린다. 그렇죠. 옆에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력한 정치인 중에 이쪽에 이제 박원순. 네. 박원순 전 시장이죠. 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편집하지 맙시다. 글쎄, 날로 진화하는 양반 같아요. 진화하는 양반이다? 예, 진화하시는 분. 안철수. 어려운 대목입니다. 안철수? 대부분 어려워들 합니다. 글쎄, 학습 능력은 꽤 뛰어난데, 그걸 체득하는 것, 체질화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배우긴 하는데 자기 예, 것으로 못 만든다? 예. 좀 어색하다? 좀 어색하지. 뭘 해도? 뭐 특히 새로 하시는 것들. 뭘 새로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평소에 말씀 안 하시던 거, 예. 뭐, 새로이 말씀하시고, 뭐, 내 소신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게 공부한 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보면은 공부해서 말하는 것 같다? 예, 좀. 그래요?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인 되시기 전에, 정치인 되시기 전에, 대중적으로 예. 많은 걸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정치인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그냥 묻어서 그냥 가시는 것 같죠. 정치인으로만 평가하면요? 뭐, 도찐개찐. 나랑 도친겠지? 초선이나 재선이나 뭐 그쵸? 그럼 사정기관 출신 동료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병기 당선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예. 요즘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왜요? 좀 건들거려요. 당선되더니 어. 당선됐으니까 표창원 당선자는요? 적으로 만나면 진짜 빡세게 한 붙겠구나 싶은, 저거로 만나면 예. 상당히 두려운 적으로 만났다면. 화력 좋죠. 예.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그 더민주에 있는 의원 혹은 컷오프 포함하여 가장 누구랑 친하세요? 현재는? 저, 역시 뭐, 제 선거운동을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해준 최재성 의원, 최재성. 예. 제일 친하고, 또 우리 영입자들 더벤져스 네. 중에 몇몇 분들 아주 뭐 절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 중에 특히 절친한 분이 누굽니까? 특히 네. 김빈. 김빈은 모두가 절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김빈 씨를 불러서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은요? 아우, 오늘도 광주에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계속 올라왔는데 난 졸려 죽겠는데 옆에서 막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실 거예요? 저 정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의 기성정치 그런 식으로는 진짜 하기 싫어요. 예, 뭐 누구 줄 잡고 누구랑 친하고 또 누구 편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서 저 새끼들 맨날 싸운다. 뭐 그런 건 진짜 하기 싫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옳다 그르다는 건 대충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봐 그동안에. 그냥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말하겠다 항상. 난 뭐 줄 서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4년 이후에 뭐 계속 더 하려냐 아직 별 생각이 없어요. 정윤회 씨를 만나보신 적은 없죠? 예, 없어요.
만나보시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도 보자 그랬는데 내가 왜 보냐고 그랬습니다. 아, 정윤회 씨가 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문자로. 한번 만나자고? 예. 자, 이런 일이 막 불거졌을 때 초기에 그랬나요? 아니면? 아니, 저 청와대 있을 때. 아. 나보고 전화로 막 했는데 안 받고 하니까 왜 안 만나냐고, 전화 안 받냐고. 정윤회 씨가 왜 청와대 비서관을 보자고 하죠? 아니,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한 그 문건, 네. 문건 작성 이후니까. 그 이후에 사건이, 그리고 문건 작성을 1월 초에 했고, 네. 제가 나온 게 4월 16일이에요. 네. 그 사이에. 보도된 이후인가요? 보도 이전인가요? 보도는 11월 28일. 아, 그 보도된 이후네요. 7달 동안 자전거만 주구장창 타고 다녔죠. 뭐 때문에 보자는 건 모르시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뭐 전화 좀 받아라, 뭐, 보자. 그 3인방의 비서를 시켜서 아니,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니까. 직접 문자가 왔고요. 한 번. 왜 문자 안 받냐는 거는 그 비서관을 시켜, 그 3인방 중에 한 그렇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아니, 문자하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하고 받으라고. 좀 이제. 받으세요. 예. 왜 안 받으셨어요? 나 아무나 다 받습니까? 그치만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정윤회 씨가. 뭔가 얘기를 풀어야 될 대상 아니었나요? 아니, 뭐, 그 양반이 공직자도 아니고, 응. 예,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예.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좋을 일보단 뭔가 엮일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만나면. 그렇게 힘이 세요? 몰라요. 몰라요는 앱솔루틀리 예스인가요? 네. 그렇죠. 예, 아니요. 노 코멘트. 몰라요. 다 예스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실은 여기를 방문하신 인사들 중에 공안부장 출신 처음이에요. 물론 국정원 출신도 여기 와서 몰래 사진 찍는 분들 빼고는 지난번에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이분들이.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치가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패친이 뭐 뽀로로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 때 써먹기도 했고요. 네. 뭐 되게 귀엽다 그러나 이뻐들 해주십니다, 저를. 아니, 그리고 인생을 좀 막 살잖아요. 막 살잖아. 예. 그러니까 좀 안 돼 보였겠죠, 제가. 막 살지는 과거에는 아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검사 그만둘 때도 막 그만뒀고, 네. 또, 하여간 뭐 매번 인생의 고비마다 제가 옷을 한 10번 정도 벗었는데, 옷 벗는 걸 치면 제가 최고입니다. 완전히 직업 스트리퍼야, 내가. 막 벗어요. 보고 싶지는 않네요. 야, 오늘 첫 만남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뭐랄까요, 파악해야 돼.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저쪽 기관들의 움직임을 여쭤본다든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내년 후반 되면은, 네. 그게 굉장히, 이 기상캐스터처럼, 빰빠라빰빰. 야, 그게 내년 후반이나 돼야 시작될까요?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하시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해외에서 LA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해외 도시죠. LA에서 추모 행사,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가 있다고 좀 알려달라고. LA에 있는 거를 파파이스를 통해서 LA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그 행사들을 파파이스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앞으로 그냥 알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최소한.
뭐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지. PPL 먼저 할게요. 치약의 끝판왕 제오 메디컬. 원래 딴지마켓은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한다는 정책인데 저희 파인프라 치약은 절대 가격을 낮출 수 없다. 버텨서 마침내 입점했습니다. 왜냐? 좋다는 원료를 마구 넣어서 개발한 치약이 아니고 다른 어떤 치약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하거든요.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대 아깝지 않은 소비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양념육을 판매하기 위해 고기 빚는 장인이 됐습니다. 고빗장으로 불러주세요. 양념 맛이 강하면 고기 맛이 가려진다. 이건 사실이죠. 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싼 냉동육을 양념 맛으로 가려서 파는 업자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화학 첨가물을 완전히 배제한 양념으로 24시간 이상 숙성시키는 우직한 방법만 씁니다. 그래야 장인을 자처할 수 있으니까. 자극적인 맛이 아닌 제대로 된 양념 맛을 고빗장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절찬 판매 중입니다. 이 양념장은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그 다음. 예, 비타민 엔젤스인데요. 비타민하고 천사가 붙었네요.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비타민 하나를 기부를 한답니다.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고요. 소외계층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 좋은 비타민이고 주 원료 원산지를 100% 공개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벌써 3만 개가량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비타민이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 미혼모 시설 등에 기부됐다고 합니다. 비타민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은 비타민 엔젤스를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대중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떨어지면 바로 개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게 돼요.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당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로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대중적인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응원해줘야 돼요.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기후이번 손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정환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전재수입니다. 왜 진흙탕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맞으실 거죠? 한결같은 이웃사람 전재수의 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들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벙커원에서 뵙겠습니다. 초선 의원 강연 시리즈고요. 저도 프랑스 가면 이용합니다. 네. 다음 주가 100회잖아요. 100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벤트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연극입니다. 연극, 레알 솔루트라는 연극인데요. 6월 12일까지 동숭아트센터 꼭두 소극장에서 창작집단 빛과 돌의 창작극이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는 청년들의 분노,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푼다는데요. 방송 보실 때 파파이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메신저로 파파이스에 대한 평을 남겨주시면 선착순 20분에게 2장의 초대권을 보내드리답니다. 사진의 중심 한겨레가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와 함께 사진전을 엽니다. 이 로이터 사진전은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데요. 이것도 페이스북에 파파이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10분에게 2장의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저부터 이야기부터. 문재인 전 대표한테 왜 넘어가셨어요? 식당 하는 게 참 다 좋은데, 꽁수를 얻어먹고 다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게 손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구 보자 그러면 안 봐 그러고, 뭐 안 나가면 되는데, 손님 들어오면 쫓을 수가 없잖아요. 오시는 분, 뭐 손님이니까. 뭐 빤히 알죠. 뭐 때문에 오신지. 만약에 무슨 조건을 내걸었으면은 저는 아주 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하기가? 예, 뭐 시켜줄게. 뭐 됐다고 가시라고. 근데 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어떻게 해달라 자꾸.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근데 여기 지하철 통로가 있는데 요 앞에 뭐 거린이 있다 봐요. 한 사흘 정도 그냥 지나면, 나흘 정도쯤은 미안해서라도 뭐 다만 뭐 5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줄 것 같아. 거듭되면은 사람이 나중엔 참 공색해지고. 예. 뭐 지금 조건이 문재인 대표와 거린과의 관계. 적선했다는 건가요? 적선.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는 마찬가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와서? 야당 마음에 안 들 줄로 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냐? 그 강한 야당 될 수 있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라. 왜 하필이면 나냐? 나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당 체질로는 이번 총선, 내년 대선 아무 희망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내 분위기를 좀 바꾸고. 문재인 전 대표 의도는 그러했을 게 당연한데, 네. 본인이 그걸 어느 순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할 수 없다, 나가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분 눈을 한 너댓 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좀 환장합니다. 예. 아니, 거절하는 게 되게 하여간 그 나쁜 짓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슴 같은 눈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눈이 무서웠다. 독수리 같은 눈이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말씀하시는 보지 분. 뭐. 어느 쪽이세요? 아니, 사슴이에요. 사슴이요? 아, 진짜. 진짜.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사모님들이 정치를 반대한단 말이죠. 아니, 반대하죠. 엄청 네. 반대하죠. 사모님을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결국은 제가 어쩔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뭐 와이프는 당장 이혼하자 그러고. 아니, 뭘 미쳤냐고 그랬겠죠? 미쳤냐. 뭐 구속영장 들어가고 생쇼를 하더니 이제 나 식당 아줌마 시키더니 뭐. 안 돼. 근데 뭐 제가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있고, 안 되겠습니다. 직접 설득하십시오. 아니, 문재인 대표하고 사모님하고 만났어요,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러브샷까지 했는데 뭐. 사모님은 왜 설득됐어요? 눈 때문에. 사모님이 뭘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면서 하자고 그러던가요? 긴 말 안 했어요. 딱 만나서 이제 일단 눈에 이분이 여기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된 거죠. 세계일보가 갑자기 정윤의 국정 개입설을 보도합니다. 특종이에요, 특종.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 씨가 흔히 언론이 문고리 혹은 십상실이라고 부르는 비서 3인방을 통해서 국정을 좌우지한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세계일보의 특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타기가 됩니다. 이게 며칠 있다가 어떻게 물타기가 되느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사람과, 그때까지는 우리는 누군지 몰랐죠. 사람과 박관천 경정이란 두 사람이 공모해서 대통령 기록물 등 공무상 비밀을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빼돌렸고,
그리고 그 정윤회 씨 관련 내용은 찌라시고, 그리고 그 찌라시를 조 비서관이 박경정에게 지시해서, 개인적으로 지시해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내용은 찌라시고 행위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울타기가 됩니다. 정윤회 씨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의 사건이 갑자기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과 경정이 몰래 뭔가를 빼돌렸다. 국기문란이 일어났고 내용도 허위다. 검찰도 그대로 기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이제 이 당사자인 조홍천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문건은 당시의 비서실장인 김비춘 비서실장 지시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내 일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박지만 씨에게 주의 촉구하며 전달하였다. 이것은 직무다. 할 일을 했다 이거죠, 자기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원래 할 일 한 거 맞네. 무죄, 땅땅땅. 됐어요. 1심, 2심 둘 다 무죄 났는데 검찰이 다시 또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져갔죠. 대법원까지 가져갔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청와대에서 이 집 주인이 되었어요. 횟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이 집 주인이 되었고, 이 집 주인으로 쭉 살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서 여기 불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검장,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 서울대, 국정원 특별보좌관, 국정원장, 그리고 김현장의 변호사,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으로 보수 엘리트 정통 코스를 쭉 달다가 이 집주인이 된 거예요. 이 집주인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같은 놈을 잡던 분이죠. 나오시는 분들 다 당선 사진을 찾아보거든요. 그 순간을. 당선 사진을 찾았는데, 저기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 아, 이분은 우리 건데. 그렇게 좋으신가요? 아이, 딴 걸로 좀 돌립시다. 요 사진을 내내 걸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선 순간이 그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좋아하죠. 당연히. 모두 다 선거를 고생합니다. 당선된 사람들도. 고생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당선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보실 거거든요. 그죠? 정치할 거를 상상을 못했지, 당선될 건 상상했죠. 상상을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이 정도로 좋던가요?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요 한 10분 전에 저보고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아, 그랬죠. 제 보좌관이. 몇백 표 차이, 그것도 마지막 투표함에서 뒤집혔어요. 모든 투표소 다 깠는데, 예. 한 600개 졌다고. 졌다고. 근데 밖에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예. 그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마지막에 그 투표함 하나를 덜 깐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하나 남았대요. 잠깐만 계세보세요. 예. 난 아까도 잠깐 있어 그러니, 난 계속 잠깐 그냥 있는다. 근데 뭐냐 도대체. 예.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에 투표하면 다 깠는데 하나가 남았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 신뢰를 잘 못하죠. 너무 큰 실수 아닙니까? 네. 후보한테 졌다고 단정적으로. 예. 발표까지 했었죠 그때. 아니요, 발표가 발표는 안 아니고 했나요? 그 순간 같은 건물을 저 1번 새누리당 후보가 쓰고 있었고, 네. 우린 그 바로 밑에 건물 층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잘못 졌나 봐. 부실 건물인가 봐요. 뭐 쿵쿵 울리고 난리가 났어. 거기는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제 보좌관은 저한테 와서 졌다 그러고 위에선 쿵쿵대고. 예. 그러니까 이 뭐냐 이거. 그런데 갑자기 5분 있다가 하나 남았다. 투표하면.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그한 1분 지나더니 한 50개 이길 것 같대. 아까 600개 졌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게 몇 개 남았냐? 그러니까 1,500표가 남았대요. 네. 1,500표를 가지고 600표 이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50표 정도 이길 것 같다고. 그래? 아니, 못 믿겠어, 너. 근데 좀 이따가 한 200표 이길 것 같아. 그게 이제 1분 상관으로 계속. 예. 총 결과적으로 몇 표를 이기셨어요? 249표.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죠. 그리고 상대 후보께서는 뭐 쿵쾅쿵쾅 대고는 그 당선증 받으러 이미 출발하셨고. 그때는 굉장히 잘했겠어요, 정말. 예, 그게 나중에 두고 보니까 사전투표함인데 관외. 아, 즉 이제 뭐 남양주에 주소가 있는 분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셔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우편으로 가게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꺼내는 투표함보다는 좀 귀찮으니까 제일 뒤로 밀어놨나 봐. 근데 이 멍청한 우리 쪽도 까먹고 저 1번 당도 까먹고 다 털었다 저쪽에는 만전하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그 사전 투표함을 여기 그 파파이 시청자들 중에 직접 시민의 눈으로 남양주로 가서 찍힌 거 아십니까? 진짜요? 네. 오! 저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그 사전 투표함 그 함을 24시간 5일 동안 지켰어요, 저분들이. 예.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하고요. 네. 뭐 그것 때문에 꿈틀거렸다고 또 되게 안 좋게들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 조선일보 일면에 났습니다. 일면 탑에 제가 한 서너 번 났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를 한 이유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조선일보는 볼 거라고 생각하고 조선일보하고 했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셔도 제가 들이박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네. 글쎄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권을 살건 간에 어쨌거나 이런 거는 알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셔야지 그거 아니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죽는 가치가 없지 않냐. 국정 운영 좀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그 비서관 3명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누구야? 총무비서관. 네. 그분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거 정모 씨하고 전화통화 한 번 안 했다는데 그 전에 나보고 왜 전화 안 받냐고 전화 받으라고 계속 그랬다고. 그럼 나 속으로 뭐 10년 동안 통화 안 했다면서 왜 그래? 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지. 아주 살짝 저항하셨네요, 살짝. 아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러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10년 동안 전화 안 했다던데 이거 뭔 소리냐? 그럼 뭐 만난다는 거야? 전화한다는 거야? 그 조인트라도 까고 확인해 봐야지. 전화 이거 뭐 아주 작은 거지만요.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예. 네. 어쨌거나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신다면 의존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질 건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 외에 실제로 그 재판이 진행되고 하면서 내가 들어받아 버릴까? 응? 들어받으려면 영장 들어왔을 때 네. 구속영장 들어왔을 때 그때 했어야죠. 억울하다. 이거 분을 풀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그거 깐다고 해서 그게 뭐 복수하는 겁니까? 어쨌거나 제가 몸담았고 모셨던 그런 뭐 최고 권력자고 그 정부인데 잘 가야죠. 저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세상이 좀 달리 보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력 집단의 어떤 비정한 걸 보고 났더니 직접 겪고 났더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든가. 왜냐면 당해봤거든요. 아니 저 세상이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항상. 아니 글쎄 뭐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렇지만 좀 너무한다. 너무한다. 뭐 그 정도 생각했었어요. 예.
그러면 재미없죠?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우겠죠. 왜냐면은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당사자로서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심정을 저도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함부로 물을 수 있죠. 자, 그럼 함부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를 아주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3인방은 정말 막강한가요? 권력이? 예. 막강하군요.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감전이 되고 눈에 감전이 되고. 저한테는 별소리 다 하더니 움찔움찔 하더만은 네. 뭐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그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한 26년 써보니까 괜찮은 놈입니다. 근데 허튼 데 쓰지 말고 제대로 써주세요. 예. 그러면서 러브샷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까미든가요? 대통령을 보셨잖아요,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때, 여러 모셨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 네. 그때 뭐 선임 행정관이 없지만 어쨌든 2급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여러 번 뵐 기회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 자료, 하문 자료, 그 써드리고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원탁에서 밥 먹을 때 병풍 뒤에서 이제 그 우리 드린 네. 거,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쳐가지고 각 부처에 지시할 사항 또 만들어서 내보내고. 네. 근데 딱 보면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심지어 대통령 되고 나면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MB도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게 보여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후광이 보인다고요? 예, 예. 네. 대통령 효과로. 네. 예. 네. 좀 달라요. 되시고 난 다음엔. 네. 뭐 DJ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정말 부처님 같은 게 이렇게 둥그렇게 있습니다. 네. 뭐 문 대표. 아직은 뭐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부처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까면 되는 것 같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본인이 보시기에 까면 되는 것 같다 보세요? 일단 외모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차차 이제 또 다시 모셔서 여쭤보기로 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 이 엘리트 코스를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서관이 됐고, 한순간에 사실은 휴지처럼 버린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그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니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있든 없든 그냥 버린 거예요. 그죠? 실제로 휴지처럼 버린 거. 양해를 구하거나 네가 좀 희생해줘라. 좀 도와줘라. 이번에 좀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니고 죽어!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는 꿈틀하면 안 되나? 뭐 그 압박감 되게 세죠. 뭐 공권력이 전속력으로 나한테 돌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죠? 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네. 또 아니래. 아니. 억울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죠. 억울한 네. 거는 그 이후에 네. 이제 먹잇감이 딱 생기니까 그 종편들이 네. 한 달 내내 씻고 뜯고 즐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잘 뜯어 먹었죠. 아이고 뭐 참 엄청 억울하죠. 그 진영에서 몰래 친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도 자기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럼요. 순간에는. 왜냐하면 가장 강한 권력이 내려치는데 누가 막아줘요. 대신. 그렇습니다. 예, 그 혼자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거 들여받아봐 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2014년 12월 2일인가 3일인가 네. 그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